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간에 27K를 회복했던 비트코인은 새벽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이후 26K 중반대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하면서 많이 지치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이 어떤 자리이고 비트코인의 상승이나 하락을 바라봐야 되는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VD 자료인데요. 고래들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27K와 26K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미국 경제 관련돼 있는 변수들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 뒤에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매수벽 같은 경우도 매수벽이 여러 개로 이제 쪼개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터워지긴 했는데 매도벽이 지금 27K 위에 새롭게 형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워낙에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매도벽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리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NUPL을 보게 되면은 이 NUPL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 비트코인의 수익을 보신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지표가 지금 0.25에서 0.2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이제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지표로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제한을 두게 만들었고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돈을 버신 분들 1월 달부터 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고 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장이고 5월과 6월 사이에는 이런 변동성, 하락을 하거나 혹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기간 조정을 거치는 변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리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변수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에 임하고 트레이딩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이제 크립토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 한도 상향 이슈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크립토 트레이더들 그다음에 세금을 이런 것들에 부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크립토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스탠스고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크립토 트레이더를 위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채 한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원이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거의 협상이 결렬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이 부채 한도 상향 이슈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드러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월달 이제 마지막 부분과 6월달 초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6월 8일에서 9일 정도면 미국의 재무부가 현금이 모두 바닥이 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되지 않으면은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합의를 이룰 건데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의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채 한도 이슈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연준에서는 QT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QT라는 거는 시중에 있는 돈을 유동성을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유동성을 줄어들이게 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QT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굉장히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늘었던 이 통화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퍼센테이지이긴 하지만 전례가 없을 만큼 많이 줄어들고 있고 첫 번째로 미국에 있는 부채 한도 이슈나 두 번째로 이런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위축을 가지고 오게 되고 더불어서 이 코인 시장에도 또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월달과 6월달은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G7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거는 뭐 꼭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신냉전 같은,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슈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G7 국가 이외에 뭐 브릭스라고 볼 수 있죠. 러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 브라질 이런 국가들은 뭐 탈달러 한다면서 자기들끼리 또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G7 같은 경우는 이번 성명서가 지금 완전 이제 뭐 신냉전처럼 뭐 안보 분야, 경제 분야 해가지고 우리 편, 너네 편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앞으로 자산 시장이나 코인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리스크가 앞으로 생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 때문에 이 코인 관련되어 있는 규제안이 굉장히 빨리 정비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좋은 쪽으로 정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들이 이런 뭔가 코인 관련돼서 뭐 트래킹을 할 수 있고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빠르게 도입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김치 코인들 펌핑이 있잖아요. 김치 코인들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펌핑들, 단순히 검찰이 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김남국 의원을 뭐 트래킹한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치 코인들이 갑자기 펌핑이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 이것들이 거의 이제 끝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이번 불장이나 이번 장에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왔고, 앞으로 그런 모습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것인가, 지금이 어떤 자리인가,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라간 거 대비 마이너스 18.6% 빠졌다, 이렇게 지표로 찍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장이 아직 아니라는 의미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불장이 왔을 때 한번 꺾고 올라갈 때 보면은 뭐 49% 하락, 71% 하락, 36% 하락, 이렇게 단기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기 때문에 좀 특이사항이었고, 네, 지금 이제 18.6% 하락을 한 거는 단기 고점 대비 빠진 게 적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불장에서 온 하락이 아니고 그냥 국지적인 하락인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지금 이 하락도 작은 하락의 폭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앞으로 이제 경제 변수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비해야 되지만 불장에서 맞는 하락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로가 올라가서 뭐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실제로 지금 이 비트코인이 뭐 26K까지 내려오면서 30K 올라갔다가 26K로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비트코인의 이제 소셜 도미넌스를 보면서 지금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건데, 지금 이제 뭔가 걱정,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셜 이런 그 도미넌스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비트코인은 반등을 많이 했었다, 그런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보다는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하락을 할 거라고 이제 베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은 결국은 그 지표가 나왔을 때 반등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었는데 그런 지점에 도달해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번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는 이런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다 보면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는. 근데 그 지점에 아직 도달을 못했다.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지점에 가지 못한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가격이 좀 하락을 해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야 될 길이 많고 그 뒤에도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갈 거다.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하락했을 때 제가 더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은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보면은 뭐 터키나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채택률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자국의 경제가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그런 나라일수록 비트코인 채택률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코인 관련돼서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채굴을 굉장히 환영을 하는 나라고, 그러면서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의미로 뭐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자국의 경제가 박살났을 때 비트코인 채택률이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입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좀 못 사는 나라일수록 비트코인의 채택률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찾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것 이외에도 제도가 잘 정비가 되는 나라들도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확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비트코인 방향이 어떻게 갈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가져와 봤고, 또 사실 요즘에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럼 정말 희망은 없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일본 증시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신냉전이 온다고 하면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무슨 경제 지표가 안 좋고 경제 공황이 오고 뭐 리세션이 온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올해 들어서 690조 원 급등을 했고 굉장히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장이 좋지 않고 시장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어딘가에는 돈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시장이 잘 정리가 되면 그 뒤에 돈이 몰리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일본 증시를 보면서도 저는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시기를 저희가 잘 극복을 해 나가고, 그러니까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과실을 따기 위해서 달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